자, 이 시간에는 우리 이제 형사소송법 입문하기 전에 전체적으로 이제 우리 형사소송 개관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우리 이제 시험에 나오는 영역도 있고 안 나오는 영역도 있지만 이제 전반적으로 형사소송이 어떻게 되는지를 좀 말씀드리고 특히 이제 우리 시험에 나오는 쪽 좀 강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형사소송 이념 이런 거가 우리가 시험에서는 전혀 안 나오니까 됐고 원래 이제 간단히만 얘기하면 우리 형사소송의 이념은 최고 목적이 실체 진실의 발견이죠. 유무죄 가르는 거. 범죄자는 처벌해야 되고. 범죄 저지른 자는 억울하게 유죄가 나가지 않아야 되는 그런 게 있겠죠.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 형사소송의 최고 이념은 실체 진실의 발견이죠. 근데 그게 너무 과도하게 나가면 안 되니까 적법 절차하고 신속한 재판의 원칙에서 좀 이제 제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판례는 뭐라 그랬냐? 세 가지를 합쳐가지고 적정 절차에 한 신속한 실체 진실의 발견. 그렇게 얘기해요. 적정 절차에 한 신속한 실체 진실의 발견. 그게 이제 형사소송의 이념.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이제 형사소송에서 이제 소송 쪽으로 가게 되면 이제 소송의 주체가 나오죠. 원래는 우리 수사 단계부터 한번 가봅시다. 수사 단계부터. 근데 소송은 이제 뒤에니까. 최근 대부분 이제 이게 경찰, 일반 경찰이나 이런 쪽은 제 책 편제도 일단 수사부터 시작을 해요. 수사부터 시작하고 이제 다른 쪽들 시험에서는 이제 우리 조문대로 해가지고 앞에 주체 이런 것도 나오게 되는데 수사부터 좀 말씀드립니다. 자, 우리가 이제 사실 이제 내사부터 있죠. 내사. 내사에서 이제 우리가 혐의를 포착하게 되면 혐의 포착을 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수사 이렇게 되는 거죠. 수사가 되게 되고. 자, 여기서 이제 특히 우리 판례는 이제 수사 이제 포착 혐의 포착 관련해서 이 단서 수사의 단서가 있죠. 수사의 단서. 요게 이제 중요한데 일단 봅시다. 수사의 단서부터 얘기하고. 수사의 단서. 그래서 이 수사의 단서를 통해 거꾸로 가겠군요. 수사의 단서를 통해서 혐의 포착이 되는 거죠. 수사의 단서를 통해서 혐의 포착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수사의 단서에서 기본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항상 나오는 것은 이제 고소, 고발, 자수 이렇게 세 가지가 있죠. 이 두 개, 고소, 고발이 사실상 우리 시험에서는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이거 매끄럽지 않아서 마음에 안 드네. 다시 쓸게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수사의 단서를 통해서 혐의 포착이 되게 되는 거다. 근데 이제 여기서 혐의 포착만 하면 되지 꼭 범죄 인지서를 작성해야 되냐 그럴 필요 없는 거예요. 범죄 인지서. 그래서 우리 판례는 실질설로 갑니다. 실질설. 그래서 형식적으로 범죄 인지서를 작성하기 전이더라도 혐의를 포착하게 되면 수사로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수사로 넘어가서 특히 그 사람이 피의자였다면 진술거건 고지부터 하고 이제 피의자 신문을 시작해야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이 있다. 그래서 이 수사의 단서에서 고소 고발이 나가게 되는데 특히 고소가 어떤 고소? 친고죄에서 고소. 그리고 이제 이 고발에서도 전속 고발 사건. 거기에서의 이제 고발. 이런 것 등이 시험에서 기본적으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끔 등장을 하긴 하는데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 객관적 불가분 원칙, 그리고 이제 그런 것 등이 고발에 준용되는지 또는 이제 전속 고발 사건에도 적용이 되는지 이런 것 등이 시험에서 등장을 하게 되죠. 자, 근데 이제 핵심이 우리 내사 단계에서는요. 헌법상의 기본권은 보장이 되지만 형사소송법상 권리가 인정이 안 돼요. 형소법상 권리가 인정이 안 되고 비로소 이제 수사 단계에 넘어와서 우리가 이제 피의자 지위를 갖게 됐을 때 또 이제 참고인 될 때 이제 피내사자 이렇게 얘기를 하죠. 피내사자일 때는 형소법상의 절차 보장 그런 걸 받지 못하지만 이제 피의자로 넘어오게 되면 이제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 구분 좀 하시고 혐의 포착이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수사에서 이제 피의자 참고인 되는데 수사가 이제 어떻게 되죠? 수사에서 이제 쭉 내려와 보면 당연히 임의 수사하고 강제 수사가 있게 돼요. 임의 수사와 강제 수사가 있게 되는데 자, 시험은 당연히 어디가 많이 나올까요? 당연히 강제수사예요. 강제수사. 우리가 임의수사에서는요, 간단히 가면, 우리 이제 세 가지. 피의자 신문, 참고인 조사, 그 다음에 사실조회 등, 이런 것 등이 있죠. 사실조회 등이 있는데, 거의, 이거 시험에서 등장하진 않고, 요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요노마가 중요하죠, 요노마. 이제 피의자 신문. 특히 이제 피의자 신문에서, 우리가 이제 피의자 신문 과정에서 우리 객관식 같은 영상 녹화 그런 것도 되게 자주 등장합니다. 근데 이제 그런 건 우리가 사례나 이런 데서 나오긴 않겠고, 이제 단문에서도 영상 녹화가 뜨기는 이제 너무 어렵죠. 왜냐면 우리가 실무에서 거의 사용을 안 하니까 요새 와서. 어쨌든 피의자 신문 관련해서는 A급 쟁점이
변호인의 피의자 신문 참여권이에요. 변호인의 피의자 신문 참여권. 그래서 243조 2 관련해서 그게 사례로도 등장할 수 있고 단문으로도 등장할 수 있는 그런 게 나오죠. 그래서 피의자 신문 시에 변호인의 피의자 신문 참여권 이제 그런 정도 나오게 돼요. 그리고 이제 또 여기에 관련돼서 나온 게 이제 진술거부권 불고지하에 이제 피의자 신문 조서가 작성됐다라든가 그런 것 등이 시험에서 등장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금방 얘기했던 진술거부권 불고지하 작성된 피신 조서에 대해서 우리 학설의 다수는 여기 이제 자백이 주로 이제 들어갔었을 때 자백 배제 법칙을 적용하려고 그래요. 근데 우리 판례 입장은 안 그래요. 위법 수집 증거로서 진술의 임의성 인정되는 경우라도 증거 능력이 없다 해서 위수증설로 갑니다. 그래서 대단히 중요한 내용이 나오는데 어쨌든 두 가지 변호인의 피의자 신문 참여권 그 사례하고 그 쟁점하고 그 다음에 진술거부권 관련해서 진술권 특히 고지 관련해서 등장하게 됩니다. 뭐 참고인 조사 쪽은 거의 뭐 우리 쟁점으로 나올 만한 게 사실 별로 없죠. 나중에 이제 이 과정에서 작성된 뭐 피신 조서, 그 다음에 참고인 진술 조서 이런 거에 증거 능력이 전문 법칙 관련해서 나올 여지는 있고요. 이런 것 등이 이제 임의수사에서 보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강제수사, 뭐 강제수사는 시험에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참고로 여러분 우리 케이스는요 100% 수사 증거 이렇게 나와요. 수사 증거. 그래서 수사 과정에서 적법한 게 나오면 증거 쓸 게 없죠. 그래서 물론 이제 적법한 것도 있어. 그래서 이제 증거물을 몇 개 주죠. 그래서 압수 과정 적법한 이런 걸 판단하는데 이제 적법하면 뒤에 증거는 특별히 논할 게 없죠. 그거 인정된다요. 그럼 문제가 이상하잖아. 그래서 항상 대문적 강제수사가 됐건 대인적 강제수사가 됐건 기본적으로 뭔가 위법해야죠. 위법하고 거기서 획득된 증거의 증거 능력 그걸 이제 물어보게 돼 있어요. 그리고 적법하게 압수를 했더라도 그게 이제 전문 증거라면 전문 법칙의 예외를 찾아가야 되고 이제 그렇게 가는데 기본 패턴이에요. 그래서 이제 기본 강제수사에서 우리 모든 케이스는 시작이 됩니다. 물론 우리 이제 단문은 그렇지 않죠. 쓸 게 또 여러 개 있겠지만 그래서 이제 강제수사에서 우리가 대물적 강제수사와 글씨가 마음에 안 들죠? 대물적 강제수사와 대인적 강제수사로 나눠집니다. 대물적 강제수사와 순서, 법조문 순서대로 될게요. 대물적이 잘 나오긴 하지만, 그래서 대인적 강제수사와 대물적 강제수사. 이렇게 나눠지는데, 대인적 강제수사는 우리가 당연히 영장이한 체포, 그러니까 영장체포. 거의 안 나오죠. 영장체포는. 우리 항상 영장주의 예외. 맞아. 긴급체포하고, 현행범 체포. 이런 게 나오죠. 그리고 그래서 이제 구속이 나오기도 합니다. 구속. 그래서 우리는 피고인 구속은 뭐 법원 얘기니까 우리 쪽은 시험에 나올 일이 없고요. 이제 피의자 구속에서 이쪽이 이제 등장하게 되겠죠. 피의자 구속. 그럼 이제 가끔 체포 잡아둔 거 관련해서 이게 적법한지 해서 각각의 요건, 중필기인 실체적 요건과 절차적 요건인 미란다 원칙, 현행범 체포에서도 맨날 나오는 게 우리 법조문에 체포의 필요성이 없어요. 체포 필요성 관련된 명문 규정이었거든. 하지만 우리 통설과 판례는 뭐를 요구한다? 도망 또는 증거인멸 염려해서 체포 필요성을 당연히 요구합니다. 그걸 무조건 써야 돼. 여기는 그걸 쓰시고 가는 거고 많은 판례들이 있죠. 특히 현행범 체포 관련해서 시험에서 자주 나오는 게 모욕죄, 현행범 체포한 거, 위법한 거 그런 거라던가 또 하여튼 근장에 있었던 마약 제보 받고 이놈 갔는데 얘가 집이 없다 그래서 긴급 체포해버린 그런 사건들 그런 것들 나오고 등등등 좀 나올 게 많이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 외우시고 그다음에 피의자 구속 피의자 구속에서는 특별하게 문제 삼을 만한 건 없죠. 피의자 구속 그래서 특히 영장 체포나 피의자 구속했었을 때 뭐가 있냐면 긴급 집행 그런 게 어쩌다가 나올 수 있어. 긴급 집행 영장을 현재 소지하지 않았을 때 우연히 맞닥뜨린 그런 경우에 나올 수가 있죠. 그다음에 잡았으니까 풀어주는 거 관련해서 나오는 게 우리가 단문에서는 사실은 구속하기 전에 영장 실질심사 즉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이죠. 구속 전 피의자 신문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여기서 뒤에서 사후적으로 체포까지 합쳐서 체포구속적부심 이게 자주 등장하죠. 그래서 체포구속적부심에서 석방 결정이나 기각 결정에 대해서 항고할 수 있는지 그리고 또 보증금 납입 조건부 피해자 석방에 대해서 항고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이 케이스 같은 데서 한번 나올 수도 있고 각각이 다 우리 단문 대비는 되는 것들이죠. 그 외에 우리가 뭐가 있어요? 피고인 보석은 잘 안 나오지만 그래도 써본다면 피고인 보석하고 그다음에 구속 집행 정지하고 구속 취소 요런 세 개가 풀어주는 것들 체포 구속 적부심부터 해가지고 풀어주는 것들이 좀 많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중에서 중요한 게
옛날에는 다 즉시항고가 됐는데 지금은 즉시항고가 얘들은 안 돼요. 얘만 남아 있어요. 그래서 보통항고만 가능하고 즉시항고가 안 되는 이제 그런 것들 기본 아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요거 세 가지를 비교해서 만약에 낸다면 만만치가 않을 건데 단문에서 나올 수도 있긴 있는데 그런 거 다음에 뭐 기본 강의하고 그럴 때 좀 이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런 거는 표로 한 6가지 딱 정리해 놓으면 딱 쉽게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변호사 시험에서도 이런 게 사례로 등장했었어요. 당황스럽게 어떤 제도를 물어보는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일단 잡는 방법, 그리고 잡을 때 영장 실질상 이게 연결돼 있고, 그 다음에 잡았으면 또 풀어주는 방법도 있잖아요. 풀어주는 방법, 이렇게 이제 이어진다는 거 기억을 하시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대물적 강제 수사는 당연히 우리가 영장주의가 적용되는 사례와, 그 다음에 영장주의 예외 사례, 이렇게 이제 나눠지는 거죠. 영장주의 예외 사례, 이렇게 나눠지는데, 뭐 영장주의가 적용될 때는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참여권 이런 게 제대로 보장이 되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쭉 나와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저 참여권 규정이요, 이제 구속 관련돼서 그 규정들이 있고, 또 앞에 이제 저기 뭡니까 법원의 압수수색 관련해서 앞조문들이 있는데 그걸 이제 준용을 해요. 219조에서 준용 타고 들어가 가지고 이제 앞 동네들 쭉 이제 나가게 되는데, 거기에서도 특히 이제 우리가 뭡니까 100 몇 조죠? 갑자기 저도 오늘 머리가 멍하네. 그래서 하여튼 118, 119, 120 막 이쪽 동네 있어요. 그쪽 관련해서 쭉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120, 121, 122, 123 뭐 이쪽 동네가 이제 참여권 관련돼서 쭉 돼 있거든요. 통지하고 이런 것들, 그런 것들 219조 타고 가서 하는 조문들을 좀 잘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영장주의 적용될 때는 이제 참여권 규정 그런 것들, 통지 규정과 참여권 규정 이런 것들을 잘 기억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특히 이제 뭐도 있어요? 그 영장 제시하는 거, 개별 제시 뭐 이런 거, 피합수자마다 개별 제시, 그 제주도지 사실 영장 범위와 사건 때문에 그런 것들 정리해야 될 게 있죠. 네, 시험에서는 이게 훨씬 압도적으로 잘 나오죠, 우리는. 영장주의 예외. 그래서 기본으로 여러분요, 216조, 217조, 218조는 신주 딴지 모시듯이 이제 여러분이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216조에서도 이제 여러 가지가 있죠. 216조 1항 2로 이게 체포 구속 시에 피의자 수색, 체포 구속 시 피의자 수색. 그다음에 216조 1항 2호 체포 현장에서 압수수색 검증. 그다음에 216조 2항에서 이제 피고인 구속 시에 압수수색. 근데 거의 시험이 안 나오죠. 216조 2항. 그리고 216조 3항도 중요하죠. 범죄 장소에서의 영장 없는 압수수색 검증. 그다음에 217조 1항이 이제 긴급 체포된 자에 대한 24시간 내 영장 없는 압수수색 검증. 그다음에 이제 218조 이게 임의 제출물 압수죠. 특히 이제 이가 좀 각광을 많이 받아. 우리 판례 하면 체포 현장이나 범죄 장소에서도 임의 제출 압수가 가능하거든요. 다만 이제 무슨 짓거리를 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이거 논한 거죠, 이제. 임의 제출 압수가 가능해? 그럼 우리 사후영장이 필요한 체포 현장에서 압수라던가 범죄 장소의 압수는, 그럼 우리 안 해야지. 그래가지고 사실상 강제적 압수를 임의 제출 형식으로 하잖아. 그래가지고 우리 판례가 이제 철퇴를 내리잖아요. 뭐다? 제출의 임의성에 대해서 수사기관, 특히 검사가 함정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 그러니까 함정 의심을 불러일으키지 않을 정도의 확신을 줄 정도의 입증을 해야 돼요. 임의 제출의 임의성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이제 잘 쓰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이 잘 놓치는데, 은근히 요새 이게 트렌드인 것 같아요. 여기저기서 시험에 나오는데 맨날 우리 임의 제출만 나오잖아. 임의 제출물. 근데 그거 말고 떨어뜨리고 한 물건도 있다고. 피의자가. 이게 유류한 물건이거든요. 그것도 놓치지 마세요. 유류한 물건도 218조 적용 대상이라는 거. 그래서 이런 것들 좀 기억을 하십시오. 그래서 특히 이제 여기 사후영장 필요한 거랑 요급처분 220조에 가면은 216조 동네에서는 123조 2항 참여자 규정, 압수수색할 때 이제 참여자 참여시켜야 되는지, 그거랑 125조 야간 집행자 그게 적용이 안 돼요. 126조는. 근데 127조는 그게 요급 처분이 적용이 안 돼가지고 참여권 규정 적용되고 야간 집행 제한 적용이 돼요. 이제 그런 차이 좀 기억을 하십시오. 그리고 근자에 와서 조금 이제 논의되기 시작한 게 그 217조에서 야간 집행 제한은 좀 이제 괜찮지 않냐. 216조처럼 야간에 요새 뭐 시대도 변해서 야간이라도 검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야간 집행 정도는 괜찮지 않냐. 이런 얘기에서 견해들이 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도 다음에 사례하고 그럴 땐 좀 말씀을 드릴게요. 어쨌든 이런 내용들 우리가 대물적 강제수사에서 열심히 이제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장주의 적용에서는 조문 잘 찾아가시면 돼요. 조문이 어디 뭐 있고 이런 것들을 평상시 좀 암기를 해야죠. 단문 대비하면서. 그리고 영장주의 예외 파트는 달달달달 더욱더 잘 외워두셔야 돼요. 자, 결국은 제가 서두에 이제 얘기했지만 결국 우리는 이 수사 과정에서 어떤 적법 판지, 위법 판지를 먼저 묻게 돼 있고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수집된 증거 능력이 있는지가 결국은 뒤에 가서 자백배제 법칙, 위법 수집 증거배제 법칙, 전문 법칙과 연계가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수사 과정에서 이런 내용들 좀 보시면 되겠고, 아까 참 여기 있었구나. 임의 수사에서 이제 좀 자주 등장하는 게 피의자에 대해서 임의동행 있죠. 임의동행. 특히 이제 최신 판례 중에서 경직법 3조상의 이제 동행 요구하고 우리 형사소송법 199조 1항에 근거한 임의 수사로서 임의 동행하고 그거 이제 구별해서 판례가 하나 나와 있어요. 판례가 나와 있는데 우리 1심, 2심까지는 이걸 갖다가 그냥 경직법상 동행 요구로 봐가지고 6시간을 초과해서 데리고 있을 수 없는데 6시간을 초과해서까지 피해자를 이제 경찰관서에 데리고 있었기 때문에 위법이 되고 그런 과정에서 획득된 모든 증거 위증으로 날려버렸거든요. 근데 이제 대법원은 그렇게 안 봤어요. 야, 우리 이미 혐의 포착이 됐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주사기랑 이런 게 이제 다 확인이 됐거든. 이제 모텔 주인이 연락 왔었던 거거든요. 우리 고객 중에 빤스 입고 돌아다니는 미친놈 있는 것 같다. 뽕 맞은 것 같다. 그래서 이제 가봤더니 아니요, 다를까. 이거 전과도 있고 그래서 임의동행 형식으로 데려왔었거든요. 그 판례에서 이미 혐의 포착이 됐기 때문에 199조 1항의 임의수사의 방법으로 임의동행을 있는데 그리고 그 임의동행이라면 6시간을 초과해서 있어도 되는데 이걸 왜 굳이 경직법 3조의 동행용으로 봐가지고 이거를 6시간 초과를 위법하다고 봤냐.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파기를 했어요. 다만 이제 증거능력 똑같이 날아가긴 했지만 어쨌든 그런 판례가 있어서 임의수사에서는 특히 임의동행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임의동행. 그래서 피의자가 수사관서까지 이제 동행한 그 관련해서 오자서 객사명백이라고 오로지 피의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서 수사관서까지 동행하였음이 객관적 사정에서 명백하게 입증됐을 것 이런 게 이제 필요한 거예요. 오자서 객사명백. 이런 것 등도 있습니다. 생각나서 말씀드려요. 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셔야 돼요. 공부를 하셔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수사, 끝나게 되면, 이제 수사에서 특히 이제 우리가 좀 이제 강조되는 것이, 이제 다음에 이제 수사 종결이죠. 수사에서 수사의 종결. 수사의 종결인데, 이건 여러분 단문이랑 좀 대비를 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제 대표적으로 검경 수사권 독립해서 2020, 21, 22 이제 지금까지 왔는데 결론적으로 독립이 되는지 어쩐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자식들이 지들 시행령 다 바꿔가지고 그대로 뭐 다 하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 수사 종결했었을 때 수사 종결 관련해서 이제 우리 사경에도 종결권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검사 양쪽 다 있게 되는데 특히 여기 이제 사후 통제 방안이죠. 사후 통제 방안. 통제 방안은 좀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제 송치 결정 254조의 사지 245조의 사지 저 또 헷갈린다. 245조의 사지 254조의 사지 245조의 사가 맞을 것 같아. 254조는 저거잖아. 공소장이니까. 그러니까 245조의 245조의 뭐 이쪽 동네에 가면 이제 우리가 이제 송치 결정, 불송치 결정 우리 쪽에서 이제 끝을 내게 되는데 이제 송치 결정을 했었을 때뿐 아니라 특히 이제 2호에서 불송치 결정을 했었을 때도 우리가 모든 수사 관계 서류를 검사한테 보내죠. 그래서 검사가 이제 90일 이내 다시 이제 반환을 하게 돼 있는데 그 사이에 이제 불송치 했었을 때 뭔 뭐예요? 사후 통제 방안으로서 재수사 요청. 재수사 요청 불송치 시에 요거 이제 관련해서 수사 준칙도 이제 쭉 있게 되는데 연계해서 좀 기억하셔야 되겠고 그거 외에도 우리가 이제 법인남이죠. 법인남. 수사 과정에서 법령 위반, 그다음에 인권 침해, 그다음에 수사권 남용. 이런 경우에 이제 시정 조치 이런 통제 방안이 있고 통제 방안. 그렇죠. 이렇게 재수사 요청, 시정 조치, 그리고 이거 이의 신청 안 했구나. 여기 보면은 이제 검사 말고 이제 따로 하게 되면 그 이제 피해자든 고소인의 이제 이의 신청, 서장님한테 이의 신청하면 우리가 또 송치를 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불송치에 대한 고소인의 이의 신청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외에 또 이제 보완 수사 요청도 있죠. 보완 수사 요청. 사실 이제 이 보완 수사 요청은 우리가 송치했었을 때 이제 공소제기 및 그 유지 여부를 이제 결정하기 위해서 보완 수사 요청을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영장을 신청했을 때 사경 쪽에서 검사한테 영장 청구해달라고 영장 신청을 했었을 때 그 보완 수사 요청도 할 수 있어요. 이제 그런 것 등을 좀 이제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통제 방안 관련해서도 물어볼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잘 좀 외워두시고요. 자, 그래요. 요런 정도. 이게 케이스에서 나올 만한 뭐 특별한 그런 거는 좀 없어요. 케이스까지 판례 가지고 없기 때문에 내기 뭐하고 단문으로 좀 대비를 하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나중에 한번 정리할 겁니다. 자, 요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수사의 종결에서 특히 뭡니까? 수사의 종결에서 검사 불기소에 대해서 우리가 다툴 수 있는 것이 이제 검찰 항고
그다음에 재정신청 이런 것 등이 있게 되죠. 검찰하고 재정신청 이런 게 있게 되는데 그나마 이런 쪽은 우리 쪽에서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검사의 동네 쪽이라서. 그래서 이런 게 있다 정도 하시고 그다음 이제 수사에 종결하게 되면 이제 우리는 이제 아까 얘기했던 어쨌든 우리 사경 쪽에서 종결할 수 있는 방법들도 좀 수사준칙에 써 있는 거 수사준칙 57조인가 그쪽 쭉 나열되어 있는데 그런 거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어쨌든 통제 잘 보세요. 그다음에 결국 이제 공소제기죠. 공소제기. 공소제기. 예. 하게 되면 이제 드디어 공소제기로 인해서 뭐가 변하는 거예요? 요노마가 피의자가 피고인으로 이제 변하게 되는데 어쨌든 이 공소제기 했을 때 그 효과, 공소제기에 이제 5가지 효과가 있게 돼요. 5가지 효과가 뭐냐? 소송 계속, 심판 대상의 한정, 그 다음에 공소시효 정지, 그 다음에 피의자가 피고인 전환, 그 다음에 강제 처분에 관한 모든 권한이 수도법원에 귀속. 이렇게 이제 5가지가 있게 되는데 마지막 게 중요하다고. 강제 처분에 관한 모든 권한이 수소법원에 귀속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랑 이제 연계돼서 공소제기 후 이제 수사 문제가 나와요. 뭐 임의 수사는 특히 이제 공소제기 후 피고인 수사할 수 있냐? 일단 우리 판례가 긍정을 합니다. 견해들이 있지만 그래서 임의 수사로서 이제 피고인 신문, 피고인 조사, 공소제기 후 피고인 조사가 가능한지 대등 당사자인 피의자가 이제는 피고인으로 변했거든요. 그런데도 대등 당사자인 검사가 피고인을 신문하거나 조사할 수 있냐? 그 문제가 나오거든요. 일단 가능하다고 봐요. 근데 이제 요 부분 여기에 대해서 일단 판례 안 되는 걸로 기억하시면 되죠. 그만 얘기했잖아요. 강제 처분에 관한 모든 권한이 공소제기인 수소법원 권한이기 때문에 수사기관이 특히 검사가 영장 전담 판사, 수임 판사 찾아가서 영장 받아서 압수수색을 했다라던가 이런 거 맨날 시험에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 거 당연히 위법으로 봅니다. 위수용으로 봐버려. 거기서 획득된 증거는 그런 것 등이 여기서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공소제기 수사 관련해서 그런 내용들이 있더라. 그래서 뭐 여기서 뭐 요 정도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원래 공판에 이제 들어갈 때 여기서 이제 공소제기에서 이제 피고인으로 변하는데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공판이 가죠, 공판. 근데 우리 쪽은 잘 안 나와요. 공판 관련해서 원래 이제 공소장 관련해서 막 공소장 변경의 한계, 공소장 변경의 필요성 막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우리 영역이 아니에요. 그래서 고맙죠. 이 동네에서는 이제부터 경찰 간부나 우리 쪽에서는 거의 등장을 안 하기 때문에 쑥 하고 필요한 거 몇 개만 정리하고 혹시 몰라서 단문 봐야 되는 것들 몇 개 하고 이제 지나갈 거예요. 그래서 원래 이제 공판 절차에서는 제일 원래 잘 나오는 게 이 증거 결정이거든. 증거 결정에 대한 불복 방법. 이런 것들이 잘 나오는데 우리 쪽은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공판이나 우리가 관여를 안 하잖아요. 공소제기 후 단계에서는 수사 말고 공소제기 공판 들어가서 뭐 공소장은 검사 거니까 우리하고 상관없고 그 다음에 순수 들어갔더라도 우리가 여기서 관여하지 않잖아요. 우리는 나가면 그냥 증인으로 나가는 그런 거죠. 그래서 거의 별로 안 나와요. 그래서 공판 절차는 쭉 가시고 공판하면서 이제 1심 끝나고 이제 상소 절차 있죠. 상소 절차. 상소 절차도 우리 케이스로는 낼 만한 게 별로 없죠. 이제 굳이 이제 한다면 이제 단문 몇 개 이제 외워야 되는데 이쪽도 별로 안 좋아해. 별로 안 좋아하고. 다만 이제 나중에 비상구제 절차에서 재심, 비상상고, 재심 비상상고, 그리고 이제 뭐 상소권 회복 이런 것도 있는데 그런 건 됐고, 요거나 이제 어쩌다가 우리가 재심 이제 한번 생각할 여지는 있겠고, 근데 여기도 그렇게 좋아하진 않습니다, 우리 쪽. 비상상고도 우리 검찰총장만 하는 거라서 우리랑 별 신경 안 써도 되고. 그래서 별로 이 동네는 신경 안 써도 돼요. 다만 이제 마지막에 가면 이제 특별 절차로서 약식 절차하고 우리 서장님이 하는 직결심판 절차. 이 두 가지는 또 이제 단문으로 좀 대비하셔서 기억을 하셔야 돼요. 약식하고 직결심판 절차. 이런 것 등이 이제 있게 되는 거죠. 자, 근데 뭐가 횡하니 지나갔어. 이제 이런 게 이제 전체적으로 있다는 것 정도 이제 보여드렸는데, 어쨌든 요건 여러분 열심히 외우셔야 돼. 단문 관련해서 둘의 차이점 같은 것도 하셔서 아셔야 됩니다. 자, 뭐가 훅 지나갔어요? 증거가 빠졌잖아. 이제 설명을 해야죠. 그래서 이제 우리 증거가 사실상 여러분들 이제 지울게요. 전체 이렇게 생겼다는 거 하시고. 이 공판 절차에서 나오거든. 공판 절차에서 금방 제가 썼다 말았던 이 증거, 체부 결정, 증거 체부 결정하고 이제 증거 조사, 증거 채택한 거 이제 조사해서 그걸 갖고 이제 증거 자료로 삼아서 이제 뭡니까 재판의 근거로 삼게 되는데 어쨌든 이 과정에서 증거법이에요. 이 과정에서 증거 체부 결정하고 증거 조사하면서 우리가 이제 증거법이라 그래서 따로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제가
2차를 한 세 번째 볼 때 그걸 알았던 것 같아. 우리 사법시험에서 있는 2차 시험에서 이제 사례로만 보니까 형사소송 전반을 공부를 안 해요. 그냥 찍어서 그 부분만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냥 쟁점별만 공부를 하니까 증거법 따로. 근데 늘 처음에 이제 공부하면서 의문 가져서 증거법은 근데 어느 절차에서 써먹지? 몰랐어요. 그리고 이제 다시 2차 세 번째 볼 때 쪽팔려. 그때 이제 한 거지. 공판 절차에 대해서 이제 증거 체부 결정할 때 검사가 낸 증거에서 피고인 측에서 위법 수집 증거입니다. 또는 저거는 뭐 자백 배제 법칙에 따라서 증거가 없습니다. 또는 저건 전문 증거라서 증거 등이 없습니다. 이런 이제 주장을 하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런 데 대해서 이제 검사한테 검사 어떻게 된 거예요? 하면 이제 아니다. 이거는 위법 수집 증거가 아니다. 자백 배제 법칙 어긋나지 않는다. 전문 법칙 적용되더라도 전 법칙이 예외당한다. 이런 것들. 그런 것들 여기서 얘기하고 채택되면 이제 증거 조사를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증거법 나오게 되는데 지우고 이제 해볼게요. 다. 싹 지우고 전체 절차 이제 봤어요. 보여드렸고 수사에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증거 하게 되는데 아까 했지만 수사 과정에서 어떤 위법이 있어요. 위법이 수사 과정에서 이제 위법이 개입이 됩니다. 위법이 개입됐었을 때 이제 증거 관련해서 이제 나오게 되는데 증거는 기본적으로 증거 능력과 증명력으로 나눠집니다. 증거 능력과 증명력. 물론 이제 증거 조사 방법도 있어요. 증거 조사 방법 관련해서 이제 자유로운 증명이냐, 엄격한 증명이냐 해가지고 증거 조사 방법도 있긴 있는데 그건 뭐 간단하게 단문하면서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증거 능력은요, 이제 조문 순서로 가면 위법 수집 증거 배제 법칙이죠. 308에 2에서 위수증이 있고, 그 다음에 309조에서 자백 배제 법칙이 있고, 그 다음에 310조에 2에서 전문 법칙이 있죠. 물론 310조에서 전문 증거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하지만 이하 311조부터 316조에 규정한 것은 예외적으로 증거로 인정되는 그런 게 이제 조문에 써 있죠. 이렇게 돼 있고, 증명력 관련해서 이제 나오게 되는 것이 우리가 이제 탄핵 증거, 자백 보강 법칙. 조문 순서대로 갈게요. 또 자백 보강부터 씁시다. 자백 보강 법칙이 310조에 있으니까 자백 보강 법칙 310조에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탄핵 증거가 318조 2 이쪽 동네에 붙어 있죠. 탄핵 증거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원래 공판 조서의 절대적 증명이 57조인데 이제 따로 있으니까 공판 조서의 절대적 증명력, 이런 것들이 이제 증명력에서 논의가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제 이거예요. 위법 과정이 있었을 때 증거 능력으로 가죠. 증거 능력. 그리고 이제 만약에 이제 적법하게 되면, 위법이 아니라 적법하게 되면 당연히 증거 능력은 갖게 되는데, 이거에 이제 증명력 관련해서 나오게 되는 거죠. 적법이 되면 증거 능력은 통과하고 증명력 부분으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항상 이제 얘가 연계돼서 많이 나오죠. 요놈하고 연계돼서 많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위수증이 제일 쉬워요. 어떻게 따지면 위수증에서 이제 나올 수 있는 것이 이제 독수 독과, 여기서 이제 나오는 게 독수 독과 및 그 예외. 이게 트렌드가 있어서요. 저 처음에 공부할 때 제가 이제 90년대 초반 학번이라서 대학은 중반에 갔지만 어쨌든 그때만 하더라도 적법 절차가 되게 강조되기 시작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2000년대 초반부터 2010년대 막 후반까지는 되게 적법 절차가 강조되다가 어느 순간 2010년대 후반부터인가 갑자기 좀 실체진 실족이 좀 더 이제 강조가 되기 시작합니다. 또 적법 절차 했더니 흉악범 놈들을 잡지도 못하고 그냥 내보내줘야 되는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했어요. 여론도 좋지 않고. 그러면서 다시 실체진 실족이 조금 이제 강조돼요. 그러면서 이제 독수독과보다 예외가 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옛날 같은 위수용으로 날릴 법도 한데 그건 이제 괜찮다 해가지고 증거를 인정하는 쪽으로 이제 등장을 많이 하죠. 그래서 이제 독수독과 예외 이런 것들을 잘 외워두셔야 되겠고, 뭐 자백 배제는 근데 판례가 몇 개 없어. 그래서 조문에서 그냥 고문 폭행 협박 신체 구속의 부당한 장기와 기망 기타 방법으로 진술의 임의성 인정되지 않을 때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이제 그거 이제 조문에서 맨날 나오는 게 요새 이제 기망 기타 방법, 특히 약속이 한 자백이 등장합니다. 약속이 한 자백. 그래서 판례 딱 2개 외우시면 되고요. 그런 거고, 이제 이거는 우리가 넘어야 될 산이지. 전문 법칙은. 그래서 어느 직렬에서나 전문 법칙 할 때 이제 긴장을 좀 많이 하고 강의를 하게 되는데, 수험생들이 이제 눈빛이 안 좋아지거든. 저거 알아야 돼요. 막 그런 이제 표정들을 짓는데, 여러분들 옛날에 공부해서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문 법칙에서 특히 이제 좀 우리가 주변에서 이제 근자에 바뀐 게 이제 검사 작성 피신조서, 검사 작성 피신조서에 대해서
피신 조서에 대해서 우리 2022년 1월 1일 이전에 작성된 것은 구형사송법이 적용돼요. 그래서 적실특 그게 적용이 되고 2022년 1월 1일 이후에 공소제기된 사건에서는 신형사송법 312 1항이 적용이 돼요. 그래서 신형사송법 312 1항은 결국 우리 사경 피신조서랑 똑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공범에 대한 공범인 공피, 공범 아닌 공피, 공피 아닌 공범에 대한 피신조서를 당해 피고인에게 어떻게 쓰냐. 그 문제가 좀 달라져 버려요. 대박인 게 우리 법원행시 시험에서요. 작년에 2022년 시험에서 2차 시험에서요. 공범인데 갑과 을이 공범인데 한 놈은 2021년 12월에 공소가 제기됐고 한 놈은 2022년 1월에 공소가 제기된 사건을 내놓은 거예요. 그래서 갑에 대해서는 국법적이고 을에 대해서는 신법적이 되는 거예요. 이야, 그걸 내놨다니까 대박이었죠. 그래서 이 검사성 피신조서에 대해서 언제 피고인이 공소제기 됐는가를 먼저 파악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신형사송법과 구형사송법 중 어디를 적용돼야 되는지 그걸 정확히 좀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아직 이게 대법원 판례가 안 나와서 그런지 법행은 무식하게 됐지만 다른 직렬에서는 워워 해서 거의 잘 안 내고 있어요. 그냥 조문이나 한번 물어보긴 하거나 그런 정도에 그치고 있다. 또 우리는 좀 대비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어쨌든 이 전문법칙 관련해서는 311, 15 이거 당해인 증언이 인정되는 거 빼고 312, 313, 314, 316 이런 것들 잘 이제 정리를 하셔가지고 결국 작성 주체가 누군지, 원 진술자는 누군지 그게 전문 서류, 그리고 이제 전문 진술은 원 진술자가 누군지, 들어서 얘기한 놈이 누군지 그게 이제 전문 진술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수시로 약방의 감초처럼 튀어나온 게 제전문이죠. 그래서 문제 나온 것은 맨날 제전문 서류가 나와. 그래서 우리 판례가 절충설인데 제전문 서류는 전문 서류로서 예요건 한 번과 전문 진술로서 예요건 한 번만 갖추면 바로 증거로 쓸 수 있다. 이제 그 판례여서 맨날 그 내용들이 나와요. 그래서 어쨌든 전문 법칙 잘 하시고, 특히 이제 전문 법칙 내에서 이제 요것도 있지만 이제 자주 등장하는 게 증거동의도 나오죠. 증거동의 관련해서도 좀 이제 증거동의 의제가 되는 그런 경우 등도 좀 이제 알아두셔야 되겠고, 그쵸. 그리고 요새 이제 증거동의에서 그 위수잉에 대한 증거동의, 그것도 이제 위수잉 증거동의 우리 안 되는 걸로 그냥 밀고 가세요. 그래서 이제 예전에 증언번복 진술조서 시리즈 4가지가 있게 되는데, 증언번복 진술조서 시리즈도 사실은 위수잉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판례가 피고인이 증언함에 동의하지 않는 한 증거동의 없다. 그래서 좀 특이하게 해서 그거를 이제 한 번씩 묻더라고. 위수잉에 대한 증거동의. 그런 게 나오고, 또 이제 물건에 대해서도 증거동의 대상이 되느냐. 왜냐하면 우리가 증거동의는 전문법칙과 관련돼서 반대 신문권의 포기잖아요. 그래서 반대 신문권과 관련된 것만, 진술 증거에 대해서만 증거동의 대상이 돼야 되지 않냐. 이게 일반론인데 근자에 와서 그것도 이제 조금씩 견해 대립이 있단 말이야. 물건에서 증거동의 대상이 되느냐. 그런 것 때문에 증거동의 관련해서 요새 좀 쟁점들이 몇 개 있다. 그 얘기를 좀 말씀드립니다. 자, 됐고. 그 다음에 자백 보강 법칙은 우리 이제 310조, 310조에서 310조 피고인 자백에, 310조 피고인 자백에 공범자 자백이 포함되느냐. 피고인 자백에 공범자 자백이 포함되느냐. 이게 항상 문제인데 우리는 안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갑과 을, 한 놈은 자백하고 한 놈은 부인했었을 때 자백안에 이 증거로 공범일 때 바로 이제 을한테 유죄 증거 써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을은 유죄 판결 때리지만 갑한테는 자신의 자백에 다른 증거가 없어버리면 자백 보강 법칙에 따라서 유죄 판결을 할 수 없게 되고 이런 거고, 또 둘 다 자백을 하게 되면 사후간에 보강 증거가 돼요. 보강 증거가 이제 그런 것들을 여기서 열심히 배우게 될 거예요. 그래서 기본 이제 공범들이 나오면요, 요게 꼭 나와요. 310조 관련해서 공범자가 나오면. 그래서 이제 공범자가 나오면 이제 증인적격 문제하고 자백 보강 법칙이 기본적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온 김에 우리 형사소송에서 제일 얇은 이제 산이 마지막에 이제 공범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공범인 공피, 공범 아닌 공피, 그 다음에 공피 아닌 공범. 그래서 이 세 가지 얘들 간의 자유자재를 여러분 구사할 줄 알면요, 형사소송은 다 극복한 거예요. 제가 이제 우리 사부님한테도 이게 극복 다 해서 하사다거라 해서 이제 강사의 길을 시작했는데 어쨌든 이게 어디도 나와요. 여기 피신조서, 검사 작성이나 사경 피신조서에 대해서도 공범에 대한 피신조서, 공범 아닌 자에 대한 피신조서 이런 것들 나오죠. 또 그리고 공판정에서 얘가 피고인으로서 진술한 게 바로 증언으로 사용될 수 있지. 다른 공동 피고인에게, 아니면 이제 증인으로서 선서하고 증언한 것만 될 수 있는 건지,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엮이게 되잖아요. 그래서 대단히 좀 복잡한데 요것만 잘하시면 사실상 형사소송 극복. 그리고 탄핵 증거 관련해서도 이제 단문 대비로 좀 많이 하셔야죠. 단문 대비하시고, 케이스에서는 별로 나올 만한 게 많잖아. 판례가 몇 개 없어가지고 이제 그거 좀 외우시면 돼요. 특히 요새 와서 이제 체포구속인 적견부, 피고인의 부인 진술을 탄핵하려고 된 거, 이게 과연 될 수 있냐, 안 된다는 우리 판례라던가, 그 외에 이제
내용 부인당한 사경 피신조서, 탄핵 증거 사용 당연히 가능한 이제 그런 내용들 해서 탄핵 증거 좀 아셔야 되겠고, 특히 이제 탄핵 어디까지 가능하냐, 피고인 진술 당연히 되죠. 그것도 사실 견해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피고인의 어떤 그 반대되는 그 진술만 가능한지 아니면 한정 없는지 뭐 등등등 견해가 4가지 있는데 탄핵 증거의 범위에서 그것도 좀 단문하면서 외우셔야 돼. 케이스에서는 조금 어려워서 판례가 없어서 내긴 좀 그렇긴 합니다. 그래 가시고, 그 다음에 이제 공판조서의 절대적 증명력, 요것도 이제 케이스 나오긴 조금 어렵고, 대부분 이제, 단문으로 대비를 하셔서 좀 공부를 하시면 돼요. 케이스 나오려면 하나 정도는 있어. 하나 정도는 있는데, 어쨌든 절대적 증명력, 요런 게 증명력 관련된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장 핵심은, 정리해보면, 우리 시험 영역에서는 바로 요 수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증거, 요게 이제 케이스에서는 기본적으로 등장합니다. 케이스에 등장해서, 수사에서 특히 이제 강제수사, 임의수사는 거의 잘 안 나오고, 강제수사 어떤 위법이 있었을 때 증거능력 관련된 요 문제로 기본적으로 귀결이 되죠. 그래서 요거 이제 잘 패턴만 파악하시면 케이스 푸는 데는 큰 지장은 없을 거예요. 이제 단문은 세부적인 것까지 나오기 때문에 같이 외우셔야 되는데, 뭐 답안 작성법 때도 강조를 했지만 우리가 케이스 대비를 하시다 보면은 당연히 이제 단문에서 써야 될 판례도 같이 외워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단문도 고득점을 받으려면 뭐가 필요하다? 어떤 핵심적인 판례는 그대로 써주는 게 좋아요. 그냥 내용만 쓰는 것보다는 유유적절하게 딱 판례 하나씩 딱 답안에다 써주면 점수 되게 더 많은 고득점을 받게 된다. 그 정도를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서 일단 우리가 이제 제대로 입문 들어가기 전에 제가 형사소송 전체적으로 어떻게 생겼는지 이 정도는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내사 파트 이런 건 뭐 객관식용이라서 그래서 수사의 단서부터 이런 거 나오는데 어쨌든 뭐 자세한 것들은 우리 입문 강의, 기본 강의 때 이제 배우도록 하겠고요.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하여튼 패턴 기억하십시오. 특히 이제 머릿속에 이게 증거능력 문제인지 증명력 문제 정도는 아셔야 돼요. 수사에서 우리가 임의수사, 강제수사 모르진 않은데 이쪽 부분에서 좀 헷갈리는 분들이 있어서 증거능력과 증명력 정확히 구별을 하셔가지고 답안을 개월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 정도 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형사소송 관련해서 이제 우리 시험에서 뭐 나올 만한 것들, 그런 것들을 좀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느 부분을 강조했는지 이런 것도 좀 생각하시면서 공부할 때 좀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